강원특별자치도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8개 시군 중 무려 16곳이 소멸 위험군 지역에 포함된 지금 인구 감소의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6년이나 빠르게 진행돼 왔고요. 지난 5년간 폐교된 학교의 수 역시 전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들이 빠르게 강원도를 떠나는 지금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미래를 꿈꾸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강원도가 주목한 건 바로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지역은 학교를 성장시키고 그 안에서 자란 인재들은 다시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 이 가능성에 이제 막 발을 내디뎠는데요. 학교를 통해 강원도의 미래를 다시 그릴 수 있을지 원주 MBC 특별기획 마스터마이스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보면은 인문계보다는 좀 더 아래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직업 훈련 전문 뭐 그런 학교 빨리 준비를 하는 느낌? 네. 취업을 네네 뭐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마이스터? 지 뭐 이런 건가요? 마이스터.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언뜻. 공부. 네, 공부 못하는 애들.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마스터마이스터 진행을 맡은 원주 MBC 조재용 PD입니다. 앞서 직업계고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전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진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이재철 장학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학사님,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고등학교를 인문계 아니면 뭐 실업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눴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고 이런 용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전문계고, 실업계고 이런 말을 많이 쓰셨는데 지금 이제 직업계고라는 명칭으로 이제 통합해서 쓰고 있고요. 네. 직업계고는 크게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종합고 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이스터고는 도내에 3개 학교가 있고요. 네. 특성화고는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종합고는 이제 8개 학교가 있는데 일반 반하고 특성화 반이 섞여 있는 학교를 종합고라고 부릅니다. 이 마이스터고 이름은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학교인가요?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법적 명칭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이스터고라는 이 명칭은 독일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장인, 뭐 숙련 기술자 이런 뜻이고요. 독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런칭을 했는데 우리 직업계고에서 한 사업 중에 가장 잘 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고교 단계에서 양성을 해서 국가에서 원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서 국가 수준의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마이스터고가 또 중요하게 또 부각받고 있는 것이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위기 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마이스터고는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이제 마이스터고들이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을 데려오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지자체에서 마이스터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근에 또 관심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지역의 어떤 폐교를 막고 또 거기에서 국가 차원의 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이렇게 보면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네. 강원도에 있는 마이스터고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2010년도에 원주 의료고가 가장 먼저 개교를 했거든요. 네. 제1기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개교한 삼척 마이스터고가 있고요. 요게 이름이 지금 한국 에너지 마이스터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20년도에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가 영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의료, 에너지, 소방, 교명만 들어봐도 어떤 학교인지 금방 알 수 있고요. 어떤 인재를 배출하는지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터고는 이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하지만 또 함께 그런 이제 브랜드를 갖추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 15년 동안 이제 마이스터고가 등장을 해서 안착을 했고요. 이거를 성공 모델로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라는 게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네. 이 학교는 또 좀 기존의 마이스터고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네, 조금 다르면서도 또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제 육성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네. 현재 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학교?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백의 한국항공고등학교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철원에는 또 군사 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한국국방과학고가 또 준비하고 있고, 네. 인제는 또 산림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거기에 강원 산림과학고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태백에 한국세무금융고, 황지정보산업고를 한국세무금융고로 바꿔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태백에는 2개 학교가 생기는 거군요. 네, 태백이 또 지자체에서 적극적이지만 또 학교에서도 이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백에 지금 2개 학교가 있고, 줄이면 항공고, 국방고, 산림고, 세무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 교명만 딱 들었을 때 이 학교 정체성이 딱 드러나고, 현재 이 중에서는 네네. 지금 태백의 한국항공고등학교만 개교한 상태죠. 네, 현재는 가장 먼저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교를 했고, 나머지 3개 학교는 아직 기숙사가 없어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이제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타시도 학생 50%를 유치를 하는 걸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고 저희가 개교를 했는데 네. 타시도 아이들이 50% 왔고, 제주도에서도 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도 오고, 전국 각지에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신입생 충원율도 원래 개교하기 전에는 태백 기계공고일 때는 충원율이 50%도 안 됐었거든요. 35% 뭐 이렇게 너무 저조했었는데 올해 모집한 아이들이 130%까지 충원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공을 하고 있고, 거의 100% 이상 오른 거네요. 네, 100%가 이제 꽉 찬 건데, 네, 130%라고 하는 건 넘쳤다. 그래서 이제 탈락한 학생이 지원하고도 학생이 발생을 했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내년도에 2026년에 철원에 국방과학고 개교할 예정이고요. 네. 또 많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개교를 하니까요. 올 10월에 또 신입생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세무금융고가 2027년에 개교하고 2029년에는 산림과학고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2029년까지 개교가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나라에서 지정을 한 거고, 또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정해서 키운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학교 안으로 저희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한 마이스터고, 현재 강원도에는 원주 의료고, 삼척에 한국에너지 마이스터고, 그리고 영월에 있는 한국 소방 마이스터고,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곳을 김소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느 학교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영월에 있는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마이스터고가 3곳이 있는데 이 영월로 다녀온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학교는 우선 소방기술 분야로 전국 유일한 마이스터고등학교고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경쟁률이 높군요. 네. 이 학교가 원래는 영월 공업고등학교였죠. 네, 맞아요. 5년 전에 기존의 영월 공고가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된 게 지금의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요. 이 영월 공고는 한때 전교생이 1,400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의 큰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 단위 지역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서 존폐 위기에 놓였었고, 그 후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전환됐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죠? 네, 제가 직접 가봤는데 이 학교는 교육 공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정문을 지나면 여러 대의 소방차가 눈에 띄고요. 한쪽에는 일반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이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실습 장비가 갖춰진 교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교 교실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주방이나 아파트, 체육관, 주차장 같이 실제 우리 생활시설처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었고, 경보 시스템과 소방 설비들이 구축돼 있어서 교실이라기보다는 실제 현장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학생들은 아마 뭐 실습에 특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이제 경험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정 평가형 자격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자격증 취득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방 분야에서 전문대 2년을 거쳐야 뗄 수 있는 자격증을 고등학생 과정에서 미리 2-3개씩 취득할 수 있다는 건데요. 3학년 1학기에는 소방 설비 산업기사, 전기와 기계, 그리고 1급 소방 안전관리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영월 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 김민수 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졸업하는 해에 소방관이 배출되는 경우가 저희 학교가 유일해요, 지금. 실제로 매년 2명 이상씩 지금 합격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자들은 대부분 4년제 졸업생 아니면 2년제 전문대 졸업생들이고 소방과 관련된 직업계고보다 차별점이 있는 거죠. 교육과정을 다 충실히 하게 되면 산업기사를 모두가 딸 수 있고 2개 이상 또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빠르면 10년 이내에 기술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아, 그럼 이 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는 이제 소방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소방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방관이잖아요. 근데 소방 관련 진로 분야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소방 안전 관리를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또 학생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분야가 설계 쪽이었는데요. 설계 쪽. 네, 설계뿐만 아니라 뭐 시공이나 점검, 감리 분야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소방 제조업 분야에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진로에 대한 재학생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가면 충분히 좀 지식 있는 상태로 일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취업한 다음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충분히 진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 기술사를 양성하는 학교다 보니까 제가 미래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2가지 길 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리려면 또 무엇보다도 이 지역과의 접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소방 관련 분야를 살려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 곳곳을 돌아다니며 소화기나 경보 장치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 봉사활동을 이제 학교가 있는 지역 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인근 남부 발전소나 소방서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 소방 관련 체험 부스를 운영하면서 지역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학교도 지역과 밀착하려는 이제 시도와 노력을 좀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또 학생들이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도 영월에 남게끔 하는 게 또 중요하겠어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영월에 소방 관련한 기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영월 번영회 방언섭 회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졸업생들이 다 예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놓았는데 공기업이나 대기업 쪽으로 취업을 나가니 우리 군에서도 큰 그 손실이죠. 소방에 대한 전문 회사를 좀 우리 영월군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쉬운 점이죠.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와 연결이 아직 부족하고 학생들이 가진 전문적인 그 기술을 우리 주민들에게도 더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학교가 지역의 자산이 되려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뭐 이런 좀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한 특성화 교육을 넘어서 교육 인프라를 지역의 강점으로 연결하고 이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강원대학교 산학부총장 김명동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실제 현장에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좀 지자체에서 좀 확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특화된 교육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된다. 전국적인 경쟁력이나 인지도를 확보를 하려면 지역의 교육,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해야만 기업이 그런 어떤 인프라를 보고 이주를 한다던가 또 그런 인프라를 보고 또 창업을 하고 또 그런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또 창업을 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이 새로운 이미지로 브랜딩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영월에도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이 더욱더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헬기 시뮬레이터를 하는 곳인데 실제로 거의 헬기에 있는 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끌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기본적인 헬기의 외형을 다 띄고 있고 3D 입체적인 화면에서 실제와 같이 한번
한번 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모니터에서 엔진이 꺼졌다거나 그럼 특수한 상황을 줘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조정해보면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원주 MBC 특별기획 마스터 마이스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다녀온 영월의 한국소방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이스터고와는 또 별개로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이건 원주 MBC 이성경 PD가 취재해 왔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가 등장을 했고 지난해 3월 태백의 한국항공고등학교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태백이면 사실 이 뭐 항공산업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우선 태백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탄광지였죠. 이 때문에 한국항공고의 전신인 태백기계공고는 한때 광부를 키워냈었는데요. 네. 하지만 지역이 폐광지로 전락하면서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었고 이후 학교도 여러 변화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핵심 산업부터 새로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백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고 또 교육청은 폐교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네, 맞습니다. 때마침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부족한 항공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백기계공고가 그러면 우리는 항공 인재를 키워보겠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럼 이 학교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고의 가장 큰 특징은 항공정비사를 양성한다는 건데 파일럿이 아닌 정비 전문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는 점입니다. 아, 파일럿이 졸업하면 파일럿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최초의 공립항공고등학교라는 점이 특징인데요. 네. 이게 뜻하는 건 등록금과 생활비가 전부 무료라는 겁니다. 그 항공고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떻던가요? 제가 갔을 때 마침 항공정비 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왕복 엔진 내외부 점화시기 조절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은 일단은 마그네토 먼저 장타를 해야겠죠. 마그네토를 먼저 장타를 해줍니다. 다시 항공기 왕복 엔진 마그네토 장착 위치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와셔와 너트를 가장착 시켜주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항공 엔진 관련된 수업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항공과 관련된 특화된 커리큘럼이겠어요. 네, 그 학교 커리큘럼은 항공정비 시스템과 단일 전공만 모집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 전공의 목표는 쉽게 말하면 항공 면장 자격증이라는 그 항공 정비 취업을 하는데 가장 굵직하게 인정받는 자격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항공 면장 자격증. 사실 항공고에서 따는 항공 면장 자격증이 대학에서 따는 자격증과 완전히 동일한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은 대학 가서 취업 직전에 따는 자격증을 이 학교에 다니면 고등학교 때 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항공산업 특성상 영어가 필수입니다. 영어. 네, 비행기 설계도도 봐야 하고 항공 인력들과 영어 의사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영어 공부에도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오픽이나 토익처럼 공인 어학 시험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한국 항공고에서 항공 정비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면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진로로 나아가게 될까요? 네, 한국항공고를 졸업하면 첫째로는 항공운송사나 정비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전공을 살려서 군대 부사관으로 가거나 공무원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는 다른 항공고와 차별점이 된다고 합니다. 아, 다른 기존의 항공고하고 좀 다른 점이 있군요. 네, 다른 항공고보다 이게 선택지가 넓은 편인데요. 항공고 중에서는 군 특성화 항공고가 있는데 그런 군 특성화 항공고의 경우 군대로 가지 않으면 장학금이나 별도의 혜택이 줄어드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항공고는 사기업 취업, 대학 진학 등 여러 방면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학생 입장에서는 비교적 진로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진학한 학생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네, 한국항공고에 재학 중인 2학년 2반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그 부산 위에 있는 울산에서 멀리서 왔습니다.
경북이랑 여기랑 차이점은 경북은 군 특성화라서 병 생활부터 부사관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마음대로 아니면 군대 말고도 일반 사기업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이 진로의 폭이 좀 다양한 만큼 이 친구는 지금 울산에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멀리서도 학생들이 많이 오나 봐요. 네, 아까 장학사님도 언급하셨듯이 제주도나 아니면 저희 뭐 광주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 걸로. 네. 그렇다면 이 기존에 이게 태백 기계공고였죠. 네, 맞습니다. 기계공고가 한국 항공고로 전환되면서 이 지역에서의 반응도 좀 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원래 태백 기계공고 시절에는 태백시 전체에서 학교 폭력이 제일 많은 학교였던 그런 오명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항공고로 전환 후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한국항공고 교장 선생님과 학교 앞 도서관 사서 선생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명호 교장 선생님입니다. 저는 뭐 평생을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직업교육도 엘리트 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학교가 이렇게 바뀌니까요. 그전에는 말년 꼴통인 학교였고 학폭이 제일 많은 학교였고 지역사회에서 힘들게 하는 학교였는데 학폭이 여기 1등이었던 학교거든요. 지금은 꼴찌입니다. 꼴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아무래도 항공고는 이제 공부를 조금 하는 친구들이 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많이 공부하는 분위기로 조금 바뀐 것도 있고요. 도서관은 실제로 공부하러 기계공고 때는 친구들이 공부하러 잘 안 왔었거든요. 시험 기간에도 공부하러도 오고 평소에도 이제 책 읽으러도 조금 오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이 지역에서 그 골칫거리였던 학교가 이제는 면학 분위기도 인성도 아주 훌륭한 학교가 됐기 때문에 지역 사회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항공고등학교가 문을 연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기 위해선 또 어떤 게 필요할지 잠시 후에 이재철 장학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 나와보니까 확실히 그 취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사회에 나왔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경험을 미리 쌓을 수 있다. 진짜 이런 인문계는 그냥 공부만 하는 데인데 이제 이런 데는 먼저 하고 싶은 것들을 체험하고 이제 좀 더 굳힐 수 있고 생각을 그런. 제 주변 친구들도 마이스터고 그런 데 많이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으로 전문을 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는 흔하지 않은 이제 비행기를 건들다 보니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압박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원주 MBC 특별기획 마스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마이스터고와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는데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지역사회는 학교의 기반이고 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인 만큼 지역과 학교가 발맞춰 걷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동행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재철 장학사 다시 모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좀 다양한 내용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동안 이제 항공고 개편 준비하면서 많이 힘든 것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역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장 힘든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가 나온다면 그게 뭐 항공고 하나의 성공이 아니라 강원도 지역 전체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성경 PD는 직접 지역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실제로 한국항공고 주변 지역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다양한 의견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진행할 때도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가호 다니면서 서명을 받기도 했고, 지금 현재도 이제 많이들 관심 가지죠. 언제 경락고가 지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죠. 태백 항공고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는 박옥연입니다. 기대는 좀 많이 하고 있죠.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80% 이상이 기숙사 학생들이에요. 편의점 많이 오죠. 이 친구들이 이 진로를 정해서 이제 저희 태백 안에서 아니면 강원도 안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이제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해서 여기서 머무를 수 있는지, 계속 이제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거는 약간의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주민들의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장 박사님도 이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전환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대하시는 분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항의 전화도 있었습니다. 교명 변경이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했던 부분이고, 예를 들면 뭐 태백 항공고로 해라, 뭐 태백 드론고로 해라,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단일 분야, 단일 학과 체제를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이스터고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분야의 특화가 하니 네네. 한 분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이제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 회생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거에 많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또박또박 걸어왔는데 한국항공고가 다행히 이제 크게 성공을 해주면서 또 한국국방과학고, 산림고, 세무고 아직 개교는 안 했지만 네. 지역에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감이 또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네. 현재 또 특성화가 없는 지역들이 강원도에 평창, 양구, 네네. 양양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에서도 지금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어떤 산업과 특성화를 매칭시킬지 또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런 수요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교육 당국에서 제도적으로 좀 확실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0개 시군이 교육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 등 이런 또 사업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또 역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시대적 요구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현재 도내에는 교육부 마이스터고 3곳 외에도 협약형 특성화고 1곳이 지정되어 있고요. 네. 강원형 마이스터고 또 4곳이 있기 때문에 총 8개 학교가 이런 이제 또 미션을 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전국 단위 취업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강원 도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선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의 산업이 있고 그 지역 산업에 이제 이 지역의 마이스터고가 연계가 돼서 이 졸업생들이 강원도를 떠나지 않고 강원도에 남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바라봐야 할 청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성경 PD가 다녀온 태백은 어땠습니까? 네, 한 번도 강원도나 태백에 살아본 적 없었던 젊은이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이 된다는 점은 고무적인데요. 그렇죠. 네.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확실하게 다양한 관련 기관과 기업이 이제 유치가 돼서 노동 수요 공급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네. 이후에도 산학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제 지역의 노동인구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태백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권성자 태백교육장 인터뷰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태백시청에서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30억을 지금 태백시청에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원도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태백 더 나은 교육지구 운영을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2억, 그다음 태백시청에서 2억, 총 4억으로 우리 그 태백에 있는 학교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또 이 어떤 강원도형 마이스터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좀 지역과 교육 당국 또 주민들까지 이런 노력이 합쳐져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정착하나 이걸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마이스터고 졸업생 중 절반은 학교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강원도 마이스터고 졸업생 정착률은 불과 28%로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자, 박사님, 여기에서 좀 우리가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도내 산업체 기반이 이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산업체 유치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지역 내에 이미 있는 우수 기업체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못 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실례로 저희가 8월 7일 날 네. 이제 산림청 산하에 산림항공본부가 원주시에 있습니다. 네네네. 전국 11개 산림항공 관리소를 관리하고 직원도 400명이 넘고 소방 산불 예방을 위한 전문 헬기가 48대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 헬기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항공고랑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연계 교육도 배우고 또 취업 지원도 해준다면 또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또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체 발굴에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성경 PD 직접 다녀온 태백도 뭐 비슷한 좀 사례가 있었나요? 태백에서 아직 그렇게 실제로 사례는 없는데요. 앞서 강원 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재에서 한국항공고가 국토교통부의 항공인재 양성계획하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언급했습니다. 네. 항공인재가 태백이나 강원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수요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항공산업 인재가 필요한 기업은 태백과 강원도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광산업을 주 먹거리로 삼던 태백이지만 앞으로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항공인재를 양성한다는 인상을 준다면 다양한 관련 기관, 기업들을 유치하여 항공산업의 주요 도시로 거듭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청사진도 그려보게 되는데요. 네네. 학교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이 정착할 수 있을 정도의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강원도와 지자체가 거듭 노력해야 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태백을 항공산업의 어떤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학생들도 몰리고 그렇게 이미지화돼서 태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이 첫걸음을 뗀 강원도형 마이스터고의 성공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추가로 좀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4개 말씀드렸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 항공고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교를 했고 나머지 3개 학교가 또 이어서 성공하려면 일단은 이제 최신식 기숙사를 이제 빨리 신축을 해야 되고 그곳에 가야만이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거기에 가야만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또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수 취업처도 이제 열심히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또 국방고 또 개교하면서 또 강원도 내에 또 해군 본부가 또 도내 동해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또 업무 협약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기업체 또 우수 공공기관 이런 것들과 또 다수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학교와 지역 또 뭐 지자체, 기업들까지 정말 긴밀하게 잘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경험을 알려주셔서 솔직히 기술사님들 스펙이 어마무시하시거든요. 현장 얘기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습관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소화설비를 작동시켜 주시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면서 하니까 이해가 쉽고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소방 방화복을 입고 운동장을 돌면서 소방 호스를 들고 불을 끄는 멋진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 학교를 갈까 고민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생각과 달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소방 공무원만 바라왔는데 너무 나중에 진로가 바뀌어버리면 이제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제일 컸는데요. 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도 좀 발이 묶인 것 같은 느낌. 대학교를 가지 않는 걸 보통 생각하고 마이스터고에 오니까 고졸로 살 수 있을까 잘 학벌주의가 아직 있으니까 우리나라엔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어떤 취업처가 있는지 이 한 취업처에 취업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설명들이 부족해서 아직 불안감이 좀 큰 게 있어요.
원주 MBC 특별기획 마스터 마이스터, 앞서 들으신 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학생들의 의견에 더욱 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생생하게 경험한 졸업생 3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7기 졸업생,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가은이라고 합니다. 한가은 졸업생, 그리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3기로 졸업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다니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이우진 졸업생, 그리고 마지막 분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원주의료고등학교 졸업생, D제약에 다니고 있는 조윤주라고 합니다. 조윤주 대학생, 원주의료고등학교 졸업하셨고요. 네. 네, 현재 D제약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네. 네, 방금 좀 이렇게 재학생들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데 현재 마이스터고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좀 어떠셨어요? 좀 약간 선배로서. 저희 모교 후배들의 이런 좀 근심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공감도 되면서 마음이 좀 좋지가 않네요. 왜 좋지 않았어요? 약간 저도 비슷하게 뭐 옛날에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후배들도 똑같이 느끼는구나. 약간 아무래도 그 이미지 학교 홍보할 때는 좀 더 이제 소방관 쪽에 이제 좀 치우쳐져서 홍보를 했는데 약간 들어오면은 소방 설비 좀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좀 그런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저희 때도 있었는데 후배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주 씨는 근데 저런 고민도 저도 했었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특히 학벌 고민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사기업 다니면서 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이어가지고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학벌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가는 문제가 그쵸. 있겠죠. 네, 그 이야기도 저희가 차차 뒤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 먼저 우리 마이스터고 이제 졸업하셔서 소위 이제 취업 잘했다 하는 대표 케이스로 이제 자리에 오신 건데 솔직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학교 전체 졸업생을 따졌을 때 이렇게 전공을 잘 살려서 전공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비율을 나눠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 학교는 전 전기과 졸업생인데 삼척 한국에너지 마이스터 네, 그죠? 맞습니다. 네네. 전기과 졸업생인데 정말 전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비율은 한 30%?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많이들 아시는 그 이라는 그쪽으로 전자 쪽으로 취업을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전공을 살렸다는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전체의 30% 정도. 네. 영어는 어떨까요? 소방 마이스터고는? 저희는 취업 잘했다라는 학생들로 보면은 한 10% 내외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는 것 같고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했다로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 한 80% 정도 이상이 다 소방 쪽의 회사나 소방 관련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소방 공무원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직 시설관리 공무원으로도 되게 많이 한 10% 정도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취업도 취업인데 제가 듣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현재 대학을 같이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이시죠? 저요. 아, 지금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계신 건가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학교를 다니면서 네. 이게 원래는 일단 3년의 재직을 일단 해야 돼요, 회사를. 아, 3년을 먼저 회사를 다니고 네, 그 다음에 대학을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재직자 전형이라는 전형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야간 대학교를 다니는 형식입니다. 그럼 그것도 뭐 이렇게 시험을 보나요? 그런 거는 아니고 그 고등학교 생기부를 봅니다. 아, 그 쉽게 말해서 약간 그 수시 전형 같은. 네, 맞아요. 수시예요, 수시. 어느 학교인지 공개가 될까요? 아, 네, 성균관대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선취업 후 진학 제도라는 제도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우진 씨는 주변에는 좀 이렇게 뭐 회사 선배라던가 이렇게 좀 대학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있나요? 홀에 일해 계시죠? 아, 네. 실제로 저희 사수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졸로 취업을 하셔서 3년의 경력을 채우고 지금 대학에 선취업 후진학을 사용해서 대학에 진학을 하셨는데요. 야간 대학을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 4년의 휴직을 저희 철도공사에서
대학 휴직을 4년 동안 쓸 수 있어요. 대학 휴직? 네. 그래서 4년의 대학 휴직을 쓰시고 지금 대학교를 진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얘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어쨌든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이제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을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대학 졸업장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공통점인 거네요. 네. 그리고 아직 너무 어린 나이고 앞으로 회사를 40년에서 50년 정도는 더 다녀야 되는데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있어요. 세 분은 사실 지금 졸업을 하고 다 떠나셨죠? 네, 저는 같은 강원도에 있긴 하지만 영월은 떠났어요. 네, 저도 강원도 춘천에서 일하고 있지만 삼척은 떠나는 상태입니다. 우리 윤주 씨는? 저도 원주에서 떠나서 화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대다수가 다 그렇죠. 우리 같이 졸업한 분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마이스터 고등학교 자체가 좀 완전 오지에 있기도 하고 그 주변에는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보통 경기도나 천안 이쪽으로 공업단지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도 보면은 보통 경기도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우선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동해 출신이고 저희 학교를 다녔는데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화성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동해 출신의 학교는 네. 영월 소방 마이스터고였는데 네, 화성으로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근데 동해랑 화성이면 사실 끝과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회사가 화성이 아니고 영월에 있었으면 이 친구는 제 생각엔 당연히 영월로 왔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단은 인프라랑 뭐 회사가 좀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회사를 좀 만드는 게 목표 먼저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우리 마이스터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셔갖고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먼저 졸업한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줄까요? 영어 공부를 놓지 마라라는 건데요. 사실 고졸 취업 시장에서 그 회사 준비를 할 때 영어 성적을 잘 보지 않아서 영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공기업에서도 가끔씩 본부장님께서 토익 몇 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방침이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마이스터고가 지역 상권도 살려주고 되게 지역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추가적인 지역이나 그 지원이나 아니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주 MBC 특별기획 마스터 마이스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것만으로 현재 강원도가 가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막 단단한 씨앗을 심었고요. 어떤 청사진을 갖고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훗날 강원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까지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계속되어야겠습니다. 학생이 찾아오고 학교가 활기를 띠고 기업이 자리 잡는 강원도 같이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조재용 PD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